국민의힘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제대로 된 총선에서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의 비중이, 영남 의원들의 비중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당은 더욱더 보수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개혁 세력은 더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은 영남, 강남, 소수 기득권 정당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제가 이제 2006년, 2007년, 2008년 이 무렵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보수 정치의 정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2007년 대선에서도 기록적인 승리를 거뒀고 2008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그때 민주당의 통합민주당의 의석이 비례대표를 합해서 81석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굉장히 표가 적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의석은 153석이었고요. 한나라당 단독으로. 그리고 친박연대가 14석이 있었고요. 무소속 가운데 한나라당 성향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간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15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여기도 거의 보수 성향 정당이죠. 이걸 다 합하면 200석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개헌 의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고하던 정당이 나중에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다 이제 한나라당으로 다 흡수가 됐죠. 지금은 어떻게 108석이 됐을까요? 그때 당시 200석에서 지금 180은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2008년도에 지역구 의석을 보면 149석 중에 수도권이 82석, 영남이 63석이었습니다.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의석이 한나라당의 더 다수였던 겁니다. 55%가 수도권 의원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당이 약간의 개혁 목소리, 중도적인 목소리가 당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이 어느 정도 궤도를 아주 이탈하지 않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6년도 8년대 2016년도에 지역구 의석은 112석으로 줄어들고요. 수도권 의석은 37석, 영남 의석은 52석으로 영남이 46.4%로 오히려 메저리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남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진박 공천으로 낙천 그리고 낙선되면서 수도권 의석들이 쪼그라든 거죠. 그리고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78석입니다. 국민의힘 78석. 수도권은 19석입니다. 이걸 16년 전 2008년과 비교하면 그때 당시에 82석에서 19석이면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리고 영남 의석은 2008년도에 63석이었는데 지금 59석으로 의석수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지만 영남 의석은 오히려 거의 차이가 없고 비중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남이 차지하는 비용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당의 주류와 흐름은 영남 위주로 흘러가게 될 거고 영남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이쪽에 비해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리고 당에서 지도부를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은 앞으로도 영남 강남 정당 이상이 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를 내거나 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가 조금 취약해진다든지 뭐 이전 정부가 조금 실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찌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선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늘 허약하고 무능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에 정권을 잃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앞으로 당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이 이렇게 계속 소수 정당화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보면
지난 12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동안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전에 한 여론조사죠. 그때 당시에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인원이, 반대하는 응답자가 우리 국민 전체의 21%였습니다. 근데 TK 지역도 탄핵 찬성이 62%였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탄핵을 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TK에서도 이 3분의 1 응답자, 그리고 전체 국민들 가운데는 5분 20%만 대상으로 지금 정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1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수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당시 같은 조사에서 보수 성향, 내가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탄핵에 반대한다는 분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반대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중도는 14%였습니다. 보통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응답자를 나누는데 어떨 때는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응답자의 가운데 위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보 쪽에, 어떨 때는 보수 쪽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조사에서는 중도 14%라는 것은 진보 쪽의 응답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중도 쪽도 다 진보 쪽과, 이게 내가 민주당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국민의힘이 앞으로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치를 한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 50%, 보수 성향 중에서도 50%, 그러면 결국은 진보 보수를 반반으로 나누면 결국 25%, 최대치가 25%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탄핵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66%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3명 가운데 2명이 탄핵 반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특히 영남 의원이라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향후 정치활동 그리고 향후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79%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66%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79%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국민 가운데 21%만 탄핵에 반대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79%가 탄핵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으로 진보를 왼쪽, 보수를 오른쪽으로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오른쪽에 가 있는 건가요? 보수 중에서도 절반을 해서 더 오른쪽. 이건 거의 극우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4년, 8년 정도 계속해서 총선에 계속 지면서 영남, 강남 정당화가 더 가속화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이 되는 겁니다. 극우정당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위험할 뿐 아니라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정된 풀에서 아주 이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유리된 목소리를 해야지 그 당에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무능하거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인재들이 이쪽 당으로 안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세지향적이거나 아주 생각이 조금 이상한 분들만이 모이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강남 기득권자들이 오거나 해서 종부세 같은 거 반대하고 이런 이제 기득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일부 모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보수정당의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은,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저는 크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대호각성하여서 개혁으로서 다시 한번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냐. 그건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외부에서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는, 물론 지금까지 바른정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는 세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보수 정당이 다시 탄생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당이 분열되거나 또는 당이 어떤 형태로 해서 외부에 다른 새로운 보수 정당이 등장하게 되든 이 2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당장 깨지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아직까지 선거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어쨌든 뭐 탄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대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이권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이탈하지는 않으려고 봅니다만은 정당은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고 영국의 자유당, 미국의 휘그당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정당이란 건 어느 순간 다 소멸하고 이게 무슨 정당이 당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지층이 사라져서 그 당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의 자유당이나 미국의 휘그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대 세력 가운데 중간에 어중간하면서 이렇게 조금 자기 입지를 못 찾아서 이제 몰락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우리로 치면 이제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극우 정당 위주로 가게 되더라도 그 당이 계속해서 대중 정당으로서 존립하기 힘들이라고 봅니다.